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최근 현대차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최고가 행진을 보이기도 했는데 자동차가 아닌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최근 현대차 주가는 CES2026에서 공개한 피지컬 AI 전략과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계기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60만 원 가까이 안착을 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자, 시장이 현대차를 단순한 완성차 기업이 아니라 로보틱스와 인공지능의 핵심을 취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주가 상승의 직접적인 계기는 1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린 CES2026에서부터였습니다. 자, 현대차는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2028년부터 미국 공장에서 부품 분류 작업에 실제 투입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했거든요. 자, 증권가에서도 평가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증권사는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70만 원까지 상향을 하면서 기존 자동차 업종이 아닌 기술 기업 수준의 PER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세종 자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CS2026에서 최고 로봇상을 받는 현대차의 아틀라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저도 너무나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뭐 춤추는 영상이나 뭐 권투하는 영상 그리고 마라톤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전부 다 이제 보여주기용 이제 홍보 영상이었는데 네네. 이번 현대차의 이제 아틀라스는 직접 산업 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실전형 로봇이었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매력으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특성상 이동성과 이제 균형 제어 기술이 가장 좀 중요한데요. 두 발로 걷는 보행과 이제 계단과 경사로 등의 이제 불규칙한 지형을 좀 이동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넘어진 이후에 즉각적으로 자세가 복원되는 부분에서 사람이 일하는 공간에서 그대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됐습니다. 중요한 이제 하드웨어 특징은 이제 56개의 자유도를 가진 이제 촉각 센서와 약 50kg의 무게를 좀 들어 올리는 성능들 그리고 이제 관절이 이제 360도까지 이제 회전하면서 사람보다 이제 효율적인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순행식 청소가 좀 가능한 방수 시스템과 4시간을 작동하고 이후에 이제 스스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가서 배터리를 자동으로 교체하는 부분들까지 이제 피지컬 AI의 경쟁력을 좀 제대로 좀 증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과 이제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했는데 딥마인드 AI를 좀 결합해서 물리적 안정성과 제어 기술까지 연동시킨 부분에서 글로벌 외신들의 이제 호평을 좀 받아냈습니다. 이야, 이대로라면은 진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을 다 구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상용화가 가능한가 싶은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 바로 상용화 가능합니까?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아틀라스는 CS2026에서 기술력과 방향성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던 건 네네. 맞지만 아직은 연구 개발 단계로 즉각적인 상용화는 좀 어렵습니다. 좀 기다려야 되는군요. 예, 회사 측도 단기 성과보다는 이제 단계적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자, 현대차 그룹은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아틀라스를 제한적으로 투입을 해서 먼저 부품 분류와 물류 보조 공정에서 활용성을 검증할 계획부터 갖고 있는데요. 자, 이후 안정성이 확인되면 2030년 전후로 조립 공정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는 로봇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모델을 통해서 제조, 물류 등 산업 전반으로 확장을 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술과 그룹 제조 데이터 교류를 결합을 해서 자동차를 넘어 피지컬 AI 기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포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변신인 것 같아요. 예. 자동차 기업이었던 현대차의 변신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그러다 보니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 기업으로 변신한 현대차 등 로봇 투자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카오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해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연간 설치 대수가 약 16,000대로 집계가 됐죠. 이 가운데 중국 업체 비중은 무려 80%를 넘었다고 합니다. 올해도 역시 중국의 독주가 이어질지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네, 일단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뭐 2025년 기준으로 이제 로봇 시장의 글로벌 1위는 중국의 에이지 아이봇이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상하이 공장에서 이제 5,000대 이상의 제조 물류 분야에 이제 상업적으로 좀 배치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31%를 좀 확보를 했고요.
2위는 이제 유니트리가 27%에 가까운 점유율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체 구동 모터와 감속기, 그 센서 기술을 토대로 해서 가격 경쟁력을 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의 이제 대항마라고 좀 불릴 만큼 최근에 무서운 속도로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로봇 시장의 점유율 80%를 전부 다 이제 중국 기업들이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미 이 양산 체제에 좀 돌입을 해서 대량 생산과 이제 빠른 현장의 투입이 좀 가능한 유리한 환경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확산 속도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점유율을 좀 줄여나가지 못한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산업의 주도권까지 다 이제 중국에 넘어간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고난도 작업 수행이 좀 가능한 AI 기반의 자율 판단이 좀 더해진 질적으로 향상된 로봇들이 필수이기 때문에 지금의 점유율 계산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체제는 이제 중국의 이제 물류 등의 보조 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저가형 시장과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 등의 제조 산업의 이제 고위험 산업으로 좀 중심이 되는 고부가 가치 시장으로 시장 자체가 좀 분리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비단 로봇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싸게 대량으로 사느냐, 아니면 정말 질적으로 좋은 거를 소량으로 사서 이 질적인 부분을 강조하느냐, 이제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유비테크 본사에서는요,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 S2가 상자를 거뜬히 들어올린 뒤 옆으로 옮기는 모습을 시연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일을 참 잘한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자,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먼저 양상될 분야, 산업 현장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자, 유비테크의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 S2는 본사 시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5kg 상자를 들어올리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정용이 아니라 산업 현장 적용성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미 수백 대가 자동차, 전자공정에 납품이 된 상태로 현재 단계는 실험이 아닌 제조 물류 중심의 실증 및 확산 국면에 가깝습니다. 자, 워커 S2의 양산 분야는 창고 물류, 그리고 이제 부품, 조립 분류 데이터 센터 작업 등 이제 반복 노동이 많은 산업 현장인데요. 자율 배터리 교체와 24시간 연속 운용이 가능해서 공장 환경에 최적화됐고요. 연간 생산 규모는 약 1000대 수준에서 2026년 5000대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 반면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은 안정성과 인간 상호작업 기술이 아직은 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서 우선순위에 좀 밀려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삼성전자를 포함한 업계 전반도 산업 현장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먼저 검증한 뒤에 가정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정리하면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현실적인 성장은 집이 아니라 공장과 물류센터까지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이후 워커 S2는 그 흐름을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업 현장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가정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네. 과정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를 맞이하면서 산업의 경쟁 전선 또한 완제품도 중요하지만 여기보다는 부품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로봇 시장에서 진짜 경쟁력은 이제 완제품이 아니라 핵심 부품을 좀 장악하고 공급을 좀 확보하는 것이 산업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부품 집약 산업이기 때문인데요. 하나의 로봇 안에 이제 정밀 감속기와 고출력 토크 모터, 그리고 비전 카메라와 각종 센서들, 그리고 AI 반도체와 이제 배터리의 전력 모듈까지 이제 모든 산업이 이제 총 집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라도 이제 기술 격차가 나오게 된다면 완제품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산업들이 다 골고루 좀 성장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품,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소모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반복적인 수익 구조를 통해서 로봇 보급에서 구조적으로 이제 매출이 좀 누적되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해서는 이제 완제품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식 투자를 통한 이제 기업의 성장성을 바라보는 우리 투자자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네네. 핵심 부품의 기업들이 더 중요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부품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성품이 되는 거니까요. 자, 사람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두뇌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 LG CNS가 정부의 국가대표 AI 1차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픈 AI와의 파트너십 소식까지 들리더군요. 자, LG CNS가 로봇 두뇌 시장에서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면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쪽 시장을 잡으면 정말로 1위 기업으로 다 네. 놓고 올라갈 텐데 네, 네. 자, LG CNS는 일단 정부에서 진행한 국가대표 AI 1차 선발전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AI의 공식 서비스 파트너로 선정이 되면서 AI 두뇌 역량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했거든요. 특히 올해 2월부터 챗GPT 엔터프라이즈 도입을 본격 지원을 하면서 산업용 로봇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 검증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글로벌 빅테크 대비 로봇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아직 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로봇 두뇌의 시장의 주도권을 단기간 안에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LG CNS의 차별점은 휴머노이드 로봇 학습을 위한 파인튜닝 역량과 공장 물류 현장의 데이터가 광리 능력이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는 유니트리, 범용 AI는 스킬드 AI와 협업하는 구조로 현재 10여 개의 공장에서 제조 물류 최적화를 목표로 한 실증이 진행되고 있고요. 자, 이 과정에서 LG CNS는 로봇을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여러 기술을 연결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의 좀 조율자 역할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단기 주도권보다는 POC 축적을 통한 신뢰도와 레퍼런스 확보가 향후 기업 가치의 판단의 핵심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이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또 하나의 업계, 바로 배터리 업계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의 이제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의 이제 배터리 구동 시간이 이제 4시간이고요. 이 무거운 물건을 옮기면 이제 지속 시간이 2시간으로 이제 대폭 축소가 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좀 점유하고 있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3원계 계열의 배터리가 수혜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출력, 고에너지 그리고 경량화가 강점인 이 3원계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 SDI나 뭐 SK온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등의 이제 배터리 3사의 긍정적인 전망치들이 계속해서 좀 더해지고 있는 입장이고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 등의 이제 3원계 밸류 체인이 구축된 기업들까지 이제 로봇 산업의 확장으로 이제 같이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봇 시장의 규모가 이제 자동차 산업의 2배를 좀 넘을 거라는 이제 증권사 전망치들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배터리와 이제 감속기 분야의 기술력의 강점을 좀 갖고 있으니까 네. 이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예의주시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업종이나 종목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카오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이슈 로봇주 관련 금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상훈 자문역과 함께합니다. 먼저 동메달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로봇주 동메달은 해성 에어로 로보틱스입니다. 해성 에어로 로보틱스. 네, 로봇 감속기를 만드는 뭐 대표적인 기업들은 뭐 SPG, 뭐 SBB 테크 등이 있고 현재 주가가 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동사 역시 이제 강세가 좀 더해지고 있지만 상승률만 비교해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고 판단해서 동메달 기업으로 좀 선정을 했고요. 승강기용 감속기 그리고 이제 산업 로봇에 대한 감속기 그리고 조선과 풍력 등의 산업 장비 부품이 좀 적용이 되면서 자동화가 중점이 되는 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승강기용 기어드식 감속기는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좀 보이면서 국내 1위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안전과 내구성에 특화된 기술력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고정밀의 이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산이 가능한 회사라는 점이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재료가 없음에도 좀 불구하고 한 차례씩 이제 대량 거래가 출현하고 상한가에 좀 안착하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는데요. 국내 이제 로봇 산업의 특수를 톡톡히 좀 누리고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1월 상승분이 한 차례 좀 반납이 되면서 조정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1만 원까지 하락이 좀 나타난다면 3차 급등을 예상하시고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5,000포인트 이후에도 강세가 좀 지속이 된다면 역사적인 신고가인 2만 500원도 넘어서는 모습을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다가오는 조정을 이제 매수로 좀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동메달 기업입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아나운서의 습관이 나오네요. 해성 에어로 로보틱스가 아니라 해성 에어 로보틱스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깁니다. 자, 이제 은메달 종목 갑니다. 네, 은메달은 바로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 네, 재료만 놓고 보면 완전히 뭐 금메달 기업이죠.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 오픈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고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메달로서 이제 단기 공략 위주로 대응해 보시길 좀 권고드리겠습니다. 자회사인 이제 원익 로보틱스에서 개발한 로봇손인 알레그로 핸드 버전 5가 유럽의 이제 CE 인증을 획득하면서
지난해부터 이제 꾸준하게 좀 부각을 좀 받고 있고요. 연구용 이제 산업용 로봇의 다양한 산업에 좀 접목이 되면서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좀 떠오르고 있는 이 촉각 센서. 주가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요소겠습니다. 차트적으로 1월 중순에 이제 4만 원까지 단기 조정이 좀 출현을 했고요. 20일 이동 평균선이 하락 돌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모멘텀으로 좀 봤는데요. 기관 투자자도 이제 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면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좀 판단을 합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돌고 돌아서 결국 대장주로 이제 회귀를 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주셔야겠고요. 추세가 유지되는 만큼 이제 5만 600원까지 이제 단기적으로 한 차례 그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기대를 해주시고 돌파에 성공할 경우에 6만 5천 원에서 7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상향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로봇주들은 다 고점인 상태인데요. 10%에서 20%대 목표 수익을 좀 제한적으로 두셔서 짧은 수익을 연속적으로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니까 손절가 37,700원 좀 중요합니다. 하락 시에 이제 과감하게 매도를 해주셔야 나중에 더 좋은 가격으로 다시 매수하실 수 있는 부분들까지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상훈 자문역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매수가, 전략가 이런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메달은요 원익홀딩스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금메달 종목명은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에 대해서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톡 주식의 발견 이제 채널에서 공개되는 이제 피지컬 AI 금메달 종목 힌트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금메달 기업은 이제 로봇주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산업용 자동화 공작기계 설비 전문 회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으로 이제 사업을 좀 확장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휴머노이드가 이제 공장에 좀 투입되기는 어렵고 자동화 설비를 거친 후에 상용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이제 축소가 되면 현실적인 이제 기계 사업 자동화 수혜가 좀 부각되면서 여기서 이제 수혜를 좀 얻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힌트를 좀 드렸고요. 자, 이제 금메달로 뽑은 정확한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전통 사업부 이제 공작 기계 부분에서 CNC 선반 그리고 머시닝 센터 장비들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고정밀 금속 가공을 자동화하면서 대량 생산하는 데 좀 특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화 기술을 좀 바탕으로 고밀도 7축 다관절 로봇파를 좀 개발을 했고요. 솔라 원판, LCD 원판 등이 그 이동하는 반송용 로봇의 이제 주력 상품이 좀 되겠습니다. 고정밀 자동화를 담당하고 있는 스카라 로봇과 초고속으로 이제 자동차 자체 부품을 좀 이동시키는 이제 프레스 핸들링 로봇까지 전방위 산업에 이제 포함되는 6가지 라인업을 좀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장점으로 좀 꼽아 보겠습니다. 12월 5일에 이제 8,300원까지 주가가 좀 급등하면서 우선적으로 좀 반응을 했고 현재 1월에 로봇주가 부각되는 과정에서도 조정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이제 매수 관점으로 공략하시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금메달로 선정을 좀 했고요. N자형 파동으로 해서 정고점이 돌파되는 모습을 좀 기대해 주시고 네. 목표가는 9,000원 이상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N파동이 붕괴되는 5,500원을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훈 자문역이 택한 금메달 종목 너무나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됩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까지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해 주신 분들에게는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강조합니다.